말로만 듣던 손흥민의 미친 가마차기 슛을 직접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 그런 슛은 난생 처음이었다.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홍명보와 정몽규를 살려냈다고 말하면서 그가 혼자서 오만을 상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역시 이기기는 했지만 이건 뛰어난 개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골들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손흥민이 넣은 한국의 두 번째 골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불굴의 의지로 만들어낸 미친 골이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 중에 명장면이라고 말해 많은 팬들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날 경기의 이모저모 더 스포츠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1010만 고 끝에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오만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원맨쇼 덕분에 3대1로 승리하면서 승점 3점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날 열린 B조의 경기 결과에 따라 한국은 승점 4점으로 골득실에서 요르단에게 뒤져 현재 B조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B조 1위부터 3위까지는 1승 1무로 승점 4점인 요르단, 한국, 이라크가 선두 그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부터 홍명보는 오만점 필승을 다짐하면서 대대적인 전술의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이날 홍명보가 들고 나온 선발 라인업은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전방에 오세훈을 내세우고 황희찬과 이강인을 내세운 뒤 이재성을 뺐는데 뭘 하려는지 의도를 모르겠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오세훈은 포스트 플레이와 헤딩이 장기인 타켓형 스트라이커다. 그렇다면 오세훈의 머리를 향해 크로스를 때려 넣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오만 수비수들의 신장이 크지 않아 제공권을 노리겠다는 의미이지만 아주 후진적인 전술 운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과거 유럽의 장신 선수들과 경합을 하면 한국 선수들을 헤딩을 못 따낸다던가 유럽 선수들이 키가 크고 다리가 길어 패스를 하면 상대가 차단을 잘하기 때문에 패스를 할 때 한 박자 빨리 해야 한다던가 한국 선수들은 신장이 작아 유럽 선수들보다 다리가 짧아 느리다라던가 하는 시각이 반영된 전술 운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헤딩은 키가 크면 유리하긴 하겠지만 헤딩은 낙하지점을 포착하는 동물적인 감각과 상대와의 몸싸움에 지지 않는 피지컬, 그리고 간발의 타이밍을 꿰뚫고 들어가는 아주 지능적인 움직임 모두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단지 키가 크다고 오세훈을 발탁한 것은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오만 수비수들이 작아서 키 큰 오세훈의 높이를 이용한다는 것이 왜 후진적 전술이냐. 홍명보가 뭐만 하면 다 내려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반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장에 대해 몇몇 또 다른 전문가들은 오세훈만 넣던가 황희찬만 넣던가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한다. 스위칭을 한다고 저런 멀티 포지셔닝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들을 넣어봐야 약속된 패턴 플레이가 없다면 그냥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고 오세훈과 황희찬의 역할이 겹치면서 둘 중에 하나는 고립될 것이 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들은 한국의 공격을 풀어가려면 손흥민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의 삼각편대에게 공격을 맡겨야 한다. 이 선수들은 발밑이 부드럽고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잘하는 선수들인데 왜 오세훈을 넣어서 한국의 강점을 상쇄시키는 것인가? 전술적 패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오세훈은 출전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기다리는 정적인 움직임으로 오히려 동선이 계속 겹치는 장면만 만들었는데요. 이런 지적을 증명이라도 하듯 손흥민은 전반 9분경 황희찬에게 한 박자 빠른 패스를 넣고 이것을 황희찬이 미친 첫 터치로 공을 돌려놓은 후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를 하며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하지만 오만의 세트피스 상황에서 정승현의 자책골로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친 한국은 후반전에 오만을 밀어붙였지만 오만의 밀집 수비를 뚫는 데 애를 먹는데요. 경기는 후반 80분경까지 1대1 상황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이 오만 원정에서 또다시 비기는 대참사의 징후가 엿보이기 시작하자 현장 중계진은 암울한 목소리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절망적인 멘트를 내뱉을 정도였습니다. 이때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손흥민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오만 수비 5명을 뚫고 미친 가마차기 왼발 슛을 터뜨리면서 2대1 스코어를 만들어버립니다. 이 장면을 본 몇몇 팬들은 믿을 수가 없다.
앞에 수비수가 완벽하게 손흥민을 둘러싸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뚫고 슛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라며 어이가 없어 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오만 수비들이 완벽하게 슈팅기를 다 막아버렸는데 정말 놀라운 슈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손흥민이 한 명의 수비를 제친 후 공을 몰고 들어가면서 슈팅을 하기 직전이다. 이때 반대쪽에서 공을 받으러 들어오던 이강인은 손흥민이 슛을 하려 하자 쇄도하다 그 자리에서 멈춘다고 말했습니다. 오만 수비수들은 손흥민을 완벽하게 에워싸버렸는데 이런 식의 수비를 하면 절대 골이 들어갈 수가 없다. 주변에 한국 선수들이 전무하기 때문에 손흥민만 막으면 되는 아주 쉬운 수비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수비수가 전력으로 손흥민 하나만 틀어막으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앞에 수비수들이 수비벽을 세워 슈팅할 각도가 없자 순간적으로 이것을 왼발 가마차기를 시전하며 앞에 있는 수비수들을 모두 비껴서 골문에 도착하도록 공에 회전을 주는데 이것이 대반전이라 오만 수비진이 완벽하게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게 왜 대단한 슛인지는 다른 각도에서 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손흥민이 수비수 하나를 제끼고 페널티 박스로 접근하자 수비수들이 손흥민을 막아선다. 손흥민이 슛하기 직전의 장면을 정지해놓고 보면 이 사이로 슈팅을 하는 길이 있지만 여기에는 이미 골키퍼가 각을 잡고 있어 슛을 하면 정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슛을 하면 각도상 골대를 벗어나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는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수비블럭에 맞고 튕겨나가거나 아니면 수비블럭을 피하기 위해 바깥쪽으로 차면 공이 골대 밖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수비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모든 각을 다 잡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짧은 순간에 왼발 가마차기를 하는데 이 순간에 공이 그래도 직진을 하면 골대 밖으로 벗어난다. 이 공의 궤적을 보는 오만 수비수들은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놀랍게도 이 공에 손흥민은 회전을 걸어 골대 안으로 공의 궤적을 바꿔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오만의 7명 선수들은 말로만 듣던 손흥민의 왼발 가마차기 슛을 직접 목격하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계 화면에는 손흥민의 이날 미친 듯 활약을 막아내던 오만 수비수 13번 아라르티는 손흥민이 오세훈에게 주는 패스를 가까스로 막아낸 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손흥민의 플레이에 어이가 없다는 모습을 보여 이 경기를 지켜본 많은 팬들을 통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분석을 접한 많은 축구 팬들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긴 홍명보는 도대체 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이겨서 좋긴 한데 이것으로 홍명보가 생명연장이 되어서 정말 기분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해 많은 팬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은 불타는 제작 열정을 더욱 불타오르게 합니다. 이상 더 스포츠였습니다.